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번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나쁜 사람들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일반 투자자들 그 돈을 이제 뜯어먹는 그런 분들의 그 수법 같은 거를 약간 제가 한 2년 정도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. 예, 제가 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또, 그거를 이제 요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. 이게 뭐 삼성전자 화면 띄워놓은 거는 그냥 이게 삼성전자는 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회사의 그거라 그냥 띄워놨고요. 그,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컴퓨터를 한 10년을 안 하다가 뭐 컴퓨터를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겠고 이게 좀 처음이라 이제 시험적으로 올리는 영상이라 뭐 자막도 없고 뭐 편집도 제가 못해가지고 뭐 보시는데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차피 망할 회사를 뭐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배구조가 약간 불안한 회사의 그 지분을 그 대량의 자본으로 해서 이제 뺏은 다음에 그 회사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갉아먹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깡통이 되잖아요. 그 회사 자체가 깡통이 돼요. 주식도 깡통이 되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기존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 무자본 M&A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, 뭐 일단 무자본 M&A 그 수법을 보자면, 일단 먼저 거액의 하차를 융통받아서 이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 공금을 예를 들면 이제 원청과 하청이 있을 때는 원청이 일방적인 갑이잖아요. 예,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의 불리한 조건을 악용해서 대금을 과지불한 다음에 나한테 돌려줘라.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돈을 그 새로 들어온 그 최대 주주가 밑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러면서 계속 빼먹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하청업체도 같이 죽게 되더라고요, 보니까. 예, 뭐 그런 수법을 하는 회사가 있고, 요거는 이제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 뭐 개미 지옥인가? 그 뭐 하여튼 뭐 거기서 봐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내용이에요. 보면은 뭐 이제 회사 돈을 개인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방식인데, 요 코스닥 상장사의 15% 가량이 뭐 이런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의심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상폐가 돼버린 종목들까지 생각하면은 매년 뭐 한 10개 내외로 상폐가 되지 않습니까? 4월 달에.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많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요런 이거를 해먹는 그 임원들의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 이제 분석에서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한 그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던 내용은 6가지의 특징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저걸 한다. 의심을 해봐야 된다. 그래서 보유 종목 중에 요 3가지가 포함되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, 첫 번째로는 잦은 최대 주주의 변경, 두 번째 유상증자가 잦았을 때, 3번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, 예, 이유 없는 전환사채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갑자기 유행 사업을 추진한다. 혹은 미래 실적을 부풀려 보이게 그렇게 뭐 뜬금없는 그런 걸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 계약. 예, 요게 있고,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. 이제 여기까지 6번
이 불사신공치가 왔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일 수 있다. 예, 여기서 이제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 외로 제가 연구한 그 메모해놨던 건 뭐냐면은 이게 자회사를 가지고 이제 꼼수를 부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 그 물적 분할 자회사에 대해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물적 분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해서 기존 회사를 지배했을 때는 이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더라고요. 예, 그럴 경우에 일단은 주주총회 통과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바로 의견을 해버릴 수 있어서 그 일반 주식에 표결권이 없다. 표결권이 없음으로 인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. 그러니까 출자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일스톤 관련된 꼼수가 좀 있더라고요. 이게는 뭐 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예, 좀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예를 들면 뭐 계약금 100억 원, 뭐 마일스톤 뭐 2조 원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비밀 유지 계약 이러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를 봤을 때는 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00억 원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이제 뒤에 거 2조 원이 2조 원짜리 재료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당일은 파악이 안 되고 바로 이제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근데 이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. 이 약의 내용을 보려면은 이제 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이 약의 내용을 보려면 어쨌든 계약금을 줘야 보여주니까 이제 봤다가 마일스톤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. 마일스톤이 2조 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인테리어 상가 인테리어를 한다 그래도 뭐 착수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뭐 진행 단계별로 이렇게 대금이 지불돼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이 이제 불성실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마일스톤이어서 약이 뭐 2상 뭐 3상을 통과하면은 뭐 마일스톤이 뭐 몇천억이 나가고 뭐 FDA 통과가 되면은 뭐 몇천억이 나가고 요런 개념인데 요게 완전히 비밀이 걸려 있다는 거죠. 비밀 계약인데 그래서 이게 절대 그 시장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일부 그 임원들끼리만 이제 요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요 마일스톤이 전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억을 계약금 받았잖아요. 그거 받아놓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이후에 그 진행 상황에 따른 기술료를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. 그러면은 회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2조 원 밸류로 들어왔던 개미들이 이게 싹 물려버리는 이제 뭐 그런 개념의 꼼수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꼼수라고는 볼 수 없는데 충분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크게 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이면은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이제 다만 마일스톤이 몇 번 지급이 됐었을 경우에는 뭐 최종 단계 마일스톤까지 지급될 확률도 많긴 한데 어쨌거나 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뭐 요런 그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예 안 들어올 확률도 상당히 크다. 예. 요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관을 그 창업주 기업 경영진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런 꼼수가 좀 있더라고요. 예. 임원을 해고할 때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줘야 수백 원이면
그 회사 자산이 수백억 원이 없어요. 근데 누가 이제 적대적인 M&A가 들어왔을 때, 예, 그거를 임원을 해고하려면 회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퇴직금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정관을 설정해 있는 황금 낙하산이라는 꼼수가 있고요. 예, 그리고 임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집결의 그 의결권을 요구하는 그런 꼼수가 있어요. 초다수 결의제. 예, 뭐 예를 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%가 찬성을 해야 그 임원을 자를 수 있다. 요런 정관 그 꼼수가 있고요. 뭐 요런 꼼수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보유 종목 중에 요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. 예.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요번 정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